강원도가 해외 투자 업체와 알펜시아 매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매각 성사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매각이 협상 단계에서 무산된 만큼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춘천 시내버스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노선을 개편했지만 주민들은 석 달째 불편을 토로하고 있어 파업까지 예고됩니다. 5년 가까이 비어있던 속초 옛 수협 건물이 청년 창원물로 새 단장됩니다.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이스 두경민의 전역으로 완전체가 된 원주 DB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반기 5연승 끝에 3위에 안착한 DB는 지난해 부진을 딛고 1위를 탈환한다는 각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춘천 시내버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60년 만에 노선을 전면 개편했지만 주민들은 석 달째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시내버스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도 1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결국 전면 공영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사측은 경영 상황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데요. 결국 노조는 전면 파업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전면 개편된 춘천 시내버스 노선. 이용 빈도가 적은 노선을 줄이고 주요 노선의 운행 횟수 확대와 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노선 개편 이후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 불만은 석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 대해 추가 개편을 진행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노선에는 폐지됐던 노선이 되살아나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 노선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1시간 40분 이 엉뚱당치 않은 시간 2시간 3시간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20분 간격으로 40분 간격으로 다녔다고요. 이거를 왜 이게 5, 60년씩 간 거를 이렇게 개편을 해나요? 진짜 어이없어요. 노선 재조정 등이 주민의 의견보다는 시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원장은 뭐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면 여기나 시장한테 여기나 먹고 논다고 그리고서 하면서 뭐 시장도 다니면 뭐 육두 문자 욕도 먹고 그래도 뭐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와서 그거 뭐 다 각본 짜놓고 와서 얘기나 하면 그건 뭐라. 여기에 춘천 시민버스 노사 갈등까지 겹쳤습니다. 최근 춘천 시민버스 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교대 운영과 임금 인상, 공영제 도입 등을 놓고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경영 여건상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결국 노조는 근로자 8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부채는 더욱 확산되고 있고 경영 능력은 미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자본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서 제대로 된 교통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 달라는 56년 만에 진행된 전면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과 또다시 불거진 노사 간 갈등까지 대중교통 천국을 만들겠다던 춘천시의 야심찬 계획에 대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가 해외 투자 업체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위한 자산회계 실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인수를 전제로 한 협약인 만큼 강원도는 성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매각이 무산된 전례가 있기에 들려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알펜시아 인수를 위한 자산회계 실사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맥킨리 컨소시엄입니다. 미국과 홍콩 등 해외 금융회사와 기업 8곳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잠정 합의된 매각 금액은 8천억 원, 현재 알펜시아의 부채 7,800억 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매각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알펜시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논의된 가격은 대략 8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로 알펜시아 때문에 남아있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맥킨리 측도 투자 성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맥킨리는 알펜시아 투자 여부에 대해 2년 넘게 검토했다며 알펜시아 매입 후 1조 원대 추가 투자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맥켈리는 기존에 현재 있는 시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대규모 투자가 될 겁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스포츠파크 그다음에 현행에 적은 규모로 있는 워터파크도 규모를 늘리고 강원도와 맥킨리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매각 금액의 양측이 합의하면 5월 중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맥킨리 측은 다음 달 16일까지 실사 예정 보증금 15억 원을 강원도에 납부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매각 성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사 단계이긴 하지만 매매를 전제로 한 과정인 만큼 계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말레이시아, 영국 등 해외 기업이 매입 의사를 보이다 무산된 전례가 수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알펜시아 문제 나오면 그건 강원개발공사 자체 회사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해놨었거든요. 우리가 되는 거는 이면 합의가 있는지 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계약 내용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일절 얘기가 없는 거고. 그동안 강원도는 알펜시아를 제값에 매각하겠다고 도민들에게 거듭 약속해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철원군이 국방개혁 2.0에 따른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사령부의 포천 이전 계획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철원군은 국방부가 6사단 사령부와 예하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3사단 사령부를 경기도 포천으로 이전 배치할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철원군은 부대 이전 계획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부의 계획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3사단 사령부가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 지역 내에 군부대 유휴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카풀을 요구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육군 모부대 소속 군무원 A씨가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군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후임 군무원인 B씨에게 수차례 카풀을 요구하고 또 다른 군무원 C씨에게도 카풀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업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카풀을 요구했다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년) 가까이 비어있던 속초 옛 수협 건물이 청년 사업가들의 창업터로 활용됩니다. 오는 2월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년 점포가 입주를 시작해 인근 지역 경기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8년 지어진 옛 속초 수협 건물. 속초 수산업 역사가 깃든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5년 속초 수협이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5년 가까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옛 속초 수협 건물에 올해 청년 상인들이 입주합니다. 속초 옛 수협 건물은 오는 2월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거친 뒤 청년몰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건물 1층의 구조 보강 공사는 완료됐고 현재는 내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몰에는 총 20여 명의 상인들이 입점하며 판매 상품은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부터 지역 이미지에 맞는 기념품까지 다양합니다. 더욱이 속초시가 관련 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속초 청년몰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지역 청년몰에 비해서 독립된 건물이고 그 인근에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갯배가 유치하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고객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
속초시는 추가 예산분을 활용해 경관 조명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속초 수산업 전성기를 함께한 옛 수협 건물이 청년 상인들의 열기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후반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반기 막판 5경기 연속 승리하며 파죽지세를 이어가던 원주 DB는 휴식기를 갖고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는데요. 최근 전역한 에이스 두경민과 올스타 MVP로 등극한 김종규, 핵심 가드 허웅이 뭉쳐 완전체로 거듭난 DB는 선두권 탈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반기 마감 후 휴식기를 가진 원주 DB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휴식 중에도 올스타전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지만 그간의 피로를 떨친 듯 밝은 표정입니다. 담수를 나누며 가볍게 몸을 푼 선수들은 곧바로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합니다. 전반기 운영을 통해 드러난 팀의 약점을 알기에 훈련에 더욱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반기 DB의 활약에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건 최근 상무에서 전역한 에이스 두경민 효과 때문입니다. 지난 8일 합류 이후 3경기 연속 승리에 가세한 두경민은 더욱 빨라진 몸놀림으로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챔피언 결정에 우승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승을 못한 이유를 좀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도 했었고 준비를 많이 해서 나왔다고 마음가짐으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또 저희 친구들 이제 종규랑 민구 또 태수리 형이 오셔서 좀 그 부분이 좀 해소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역시도 노력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FA 후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던 김종규의 역할 변화도 후반기 관전 포인트입니다. 빠른 수비가 장점인 두경민의 합류로 김종규의 수비 부담이 줄면서 득점포가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팀은 수비를 우선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민이가 들어옴으로써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올스타 이후에 이제 분위기를 좀 이어가서 후반기에 더 좋은 모습을 해서 더 높은 곳으로. 핵심 가드 허웅이 1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연승 행진에 불을 붙이고 있고 오누아쿠 등 용병으로 무장한 골밑은 김주성 은퇴 이후 약해진 동고산성이 부활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DB는 전반기를 마친 현재 19승 13패를 기록하며 단독 3위에 안착했습니다. DB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공동선두 서울 SK, 안양 인삼공사와는 1.5경기 차입니다. 원주 DB는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1위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DB는 오는 23일 선두인 인삼공사를 만나 파죽지세를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강원도가 2년 연속 수출 실적 2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총 20억 8,9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수출 실적 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도내 수출 실적은 전년보다 0.4% 줄었지만 전국 평균이 10% 넘게 감소한 상황에서 기록한 성과로 강원도보다 수출 증감률이 높은 곳은 세종시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도내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3,30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이었으며 미국과 일본, 인도 순이었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학생과 교직원의 반대에 부딪혔던 강원대 총장 선거가 교수회의 결정대로 진행됩니다. 강원대는 21일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 세칙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논란이 된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100, 직원 16, 학생 4로 결정돼 교수 500명이 선거인일 경우 직원은 80표, 학생은 20표를 배정받게 됩니다. 춘천시 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 신청을 받고 3월 11일에 총장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직원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총장 선거의 투표 비율을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총장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설 명절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건수가 하루 평균 698건으로
연간 하루 평균보다 15% 정도 더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대는 연휴 전날 오후 6시 전후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설 연휴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7%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1일) 새벽 4시쯤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건물 일부와 건조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19억 원 증가한 159억 원을 편성해 5,0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활동형의 경우 기존 9개월에서 11개월로 참여 기간을 늘렸고 어르신 일자리 모니터링 사업과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일자리 모집을 기존 통합 모집 방식에서 8개 수행기관으로 분산했고 신청 기간도 2주로 늘려 어르신들의 방문 편의와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고성소방서가 설 명절을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인 요양원과 관람 지표시설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노인 약 60여 명이 거주하는 연화마을 요양원과 연휴 기간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생태박물관 등입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기구 등 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부분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제군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업인을 위해 영농활동과 가사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읍면행정센터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출산 3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 중 최대 90일 동안 농가도우미 임금의 80%가 지원됩니다. 농가도우미는 임신 85일 이후 유산과 사산을 한 경우 다문화 가정 여성 농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와 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립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제1회 강릉시 초중고 창의공학 경진대회가 지난 19일 강릉 녹색체험도시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창의공학 실습키트를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로봇과 자동차와 같은 모형을 제작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코딩한 후 대회용 트랙에서 구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3D팸 체험과 레이저 가공기를 활용한 MDF 모형 조립, 스마트톡 만들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대회에서 대상은 고등부 김우빈 학생이, 중등부는 하명석 학생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다한 남서풍까지 불어들면서 수요일 강원도 전 지역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처럼 찬바람은 잦아들겠지만 수요일 새벽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 강원도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도 제법 많겠는데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많은 양의 눈과 비가 내리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항상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춘천 영하 4도, 홍천 영하 5도, 강릉 영상 3도로 전날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6도, 속초 8도, 강릉 9도로 낮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또 목요일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고 일교차는 계속해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며 길게 이어졌던 건조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은 없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